네,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로서 추세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시황 분석과 당일 시황과 특정 주제에 대한 강의들을 올리면서 이제 초보분들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내용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강의 중간중간에 기초 강의를 넣고 있는데요. 사실 기본 강의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봉 차트에 관한 걸 했고요. 봉 차트를 통해서 당일의 흐름, 종목의 흐름 같은 걸 분석하는 내용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동 평균선을 했는데 뒤에 적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이 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동 평균선의 의미 같은 것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세 번째는 거래량이란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거래량을 통해서 당일 심리와 수급적인 부분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네 번째 시간으로 추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추세선은 통해서 하면서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점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추세선이란 설정법 이런 것도 포함해서요. 이전 강의들을 듣고 싶으시면 혹시 자, 보통 이렇게 돼 있죠. 네. 제 유튜브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수급 무사히 주식 강좌라고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뜨죠. 지금까지 올렸던 게. 근데 앞에 일단 기초 강좌 1, 2, 3이 있고요. 오늘 이제 4편 할 거니까 보고 싶은 분은 반려되고, 아니면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주식을 공부하거나 매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시고 내용이 괜찮은 것 같으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을 하셔서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주시면 구독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야지 사실 구독자가 많아야지 더 열심히 방송을 하고 열심히 강의를 올리겠죠. 기분이 좋아서. 네,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이게 오늘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잖아요. 지금이 이 정도 부근에 있고요. 여기 오늘 위치가 여기에요. 일봉이니까. 추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보면 바로 알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잠깐 선을 그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누가 봐도 흐름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잠깐 떨어졌었고 그 전에는 올라갔던 흐름이었어요. 뭐 누가 봐도 상승했다가 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이건 행보네, 그리고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큰 흐름은 이래요. 그리고 뭐 이런 시점에서 어쨌든 지금 요즘 그래서 장이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뭐 이런 데 샀다든가 하신 분들은 내려오고 있으니까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보면 시장이 거의 중요한 지점까지 내려왔죠.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오늘은 어쨌든 이 약간 지지하는 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흐름은 이제 홀드라고 하죠. 보유하고 계시고 뭐 약간 물려있는 분들은 어쨌든 여기서 뭐 이렇게 지지해 주다가 쌍바닥처럼 반등해 주는 걸 바랄 거고, 뭐 현금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다 그냥 깨버려, 이걸 바랄 수 있는데 어디로 갈지 이제 지켜봐야겠죠. 시장 상황은 딱히 좋은 쪽은 아니에요. 저는 꼭 베팅을 하자면 앞으로 조금 더 하방 쪽을 열어두고 있는데 뭐 그건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으니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어느 방향이든 어쨌든 일단 멈춰준 흐름이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장이 어떤 흐름이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락장을 이쪽 관점에서 보면 하락장이 시작됐다가 마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쪽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자체가 하락장의 초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그나마 신뢰도가 있는 지지선을 깬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여튼 지금은 최대한 주식은 좀 적게 가지고 계시고 현금은 좀 여유분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이제 며칠 더 지켜보면 좀 더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어디로 갈지.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하락 추세의 흐름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러면 자,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추세라는 게 기본적인 거지만, 추세를 뭐 그리는 법, 보는 법이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추세선을 이해함으로써 내 매수 한도에, 아니 매수할 시점이나 매도를 언제 뭐 해야 된다에 대한 그런 원칙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세선은. 자, 지금 추세, 너무 글자를 못 썼네요. 여튼 추세라는 게 뭘까요? 추세란 무엇인가? 추세는 일종의 뭐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죠.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주가 흐름의 방향, 주식의 주가의 흐름의 방향을 추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추세에는 크게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상승 추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횡보 추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락 추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위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상승 추세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가는 흐름의 방향을 횡보 추세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의 방향을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상승 추세일 경우는 보통 상승 추세는 그 봉 차트의 저점들을 연결한 선이 더 중요한데, 차트 흐름이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가겠죠. 뭐 이렇게 이런 식이 기본적인 FM이에요. 이런 식의 흐름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쪽 위쪽도 선을 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식으로 양쪽 선이 나오고 그 사이에 갇힌 형태에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점을 연결하는 게 포인트고요. 일종의 상승 추세는. 횡보 추세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렇게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횡보 추세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횡보하는 흐름이고, 그리고 뭐 대충 고점을 연결하거나 이런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보통 박스를 그린다고 해서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요런 박스를 그린다는 느낌 있잖아요. 위아래가 닫혀 있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흐름이라고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 게 횡보 추세고요. 네, 어서 오세요. 지금은 이제 초보분들을 위해서는 기초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추세선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추세선, 그러니까 지금 선이 붙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역시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흐름이 움직일 때 이런 추세를 연결하는 선을 그으면 이게 추세선이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추세선을 끊는 법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 있겠죠. 횡보 추세는 보통 표현을 이제 이렇게 위아래를 다 그었을 때 전체가 횡보하니까 횡보라고 하고, 하락 추세선을 그으려면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는 이렇게 돼요. 중요한 점은 하락 추세는 그 차트 봉의 고점을 연결하는 게 의미가 큽니다. 아까 상승 추세든 저점을 연결하는 게 크다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뭐라 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저점을 물론 연결해도 이런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겠죠. 네, 중요도는 고점을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상승 추세는 저점을 연결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 방향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락 추세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 세 가지가, 이게 1번, 아이고, 이게 2번, 3번이라고 하면 서로 돌고 돌죠. 종목이 상승 추세에 갔다가 뭐 그 다음 횡보 추세로 넘어갔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뿅뿅뿅뿅,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고, 결국 이런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추세선을 위와 아래선을 돌파하거나 이탈을 한다는 것은,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탈을 하면 이거는 추세의 변환을 의미합니다. 추세 변환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세 변환 타이밍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수나
매도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크니까 이론적인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그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세부적인 타점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추세를 보고 우리가 예를 들면 중기 매매나 뭐 수익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큰 흐름의 타점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노선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차트가 만약에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결국 추세가 전환돼서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을 하다가 횡보는 엄청 짧고 바로 상승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었다고 치면 결국 이 추세선을 타고 오다가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잠깐 확인을 하다가 뭐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자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자리가 큰 의미에서 봤을 때 매수 급소가 됩니다. 참고로 매수 급소가 되고요. 이런 자리는 왜 안 되냐면 이게 바닥인지 더 빠질지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약간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수 급소가 돼요. 대신에 여기는 여기 추세가 깨지면 대형이 가야 되는 자리고요. 여기는 깨질 확률이 좀 더 적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자리가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추세가 비난되는 타점에서 사주는 게 매수 시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매수 시점. 네, 하여튼 그런 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반대로 매도를 볼까요? 매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매도는 지워야 되나? 매수해 드렸으니까 매도를 한번 볼게요. 매도는 결국 뭐냐면 내가 수익을 보는 그런 구간에 이렇게 이제 운이 좋아 올랐어요. 잘 사서 아까처럼. 근데 거의 의미가 같아요. 이렇게 올라서 뭐 추세선을 그어봤는데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 사가지고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다. 좋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이게 어느 순간 가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가 힘이 좀 약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느낌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가면 이제 첫 번째 타점은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뽑기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런 내가 매수했던 이런 추세선이 이런 깨지는 시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깨질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간다고 쳐요. 그러면 깨지는 시점이니까 여기 이탈이 나올 때 잘못됐네. 고장났어요. 왜 이랬지? 예를 들면 주식이 좀 모양 없게 써냈네요. 네, 이렇게 갔다고 치고요. 빨간색으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탈이 나오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간다고 쳐요. 뭐 더 따지고. 그러면 이게 내 매매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추세선을 껴봤는데 깨지면 여기서는 나는 최종적으로 판다. 아니면 여기서 한번 반등을 줬을 때는 역시 마지막으로 판다. 이런 여기가 그러면 매도에 어떻게 보면 타점이 될 수 있고 매도에 내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다가 아까 타점은 아까 매수 타점처럼 잡았다고 치면 뭐 이런 데서 잡았다고 치면 이제 능숙한 분들은 이렇게 한 뭐 반 서행이라고 치면 중기 투자나 반 정도는 가져가고 반은 홀딩을 하고 반은 뭐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추세선을 잘 그어서 예를 들면 여기서 반을 팔았다가 또 여기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반을 또 샀다가 여기서 다시 팔고 사고 이렇게도 해요. 나중에 잘하는 분들은. 근데 초보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샀다 그러면 운 좋게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각도가. 그러면 추세선을 잘 보고 있다가 이게 이제 깨지려고 하면 팔면 돼요. 이런 데서. 그래서 팔면 돼요. 추세선이 깨지면.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알고 있으면 크게 욕심을 안 내면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면 다음 기회에 또 얘기 드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오버슈팅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퓨 올라가는 오버슈팅. 우리가 누가 봐도 각도가 지나칠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때는 그냥 다 팔아버리면 좋아요. 아니면 최소한 반이라도 매도한다. 반 이상 욕심을 버리는 게 좋아요. 매도를 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하다가 슉 줄어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깨질 건데, 그럼 여기서 전량 매도. 이런 전략을 쓰면 꽤 크게 손해보지 않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매매 하나의 큰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초보분들이랑 걸 감안을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갈 테니까. 뭐 종목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지수 차트라고 치고 지수 차트를 종목이라고 쳤다고 해도 뭐 사람들이 막 이 종목이라 샀다고 치면 뭐 이런 데서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결국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 차트가 상승할 때 약간 오버슈팅을 한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도가 되게 가팔랐기 때문에. 각도가 되게 가팔랐었어요. 그래서 각도 자체가 사실은 좀 완만하게 이렇게 갔어야 됐는데 가팔랐고요. 대충 그었어요. 조금 자세하게 위로 올려야 되는데. 자, 이렇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근데 어찌됐든 내가 이런 데서 샀다면, 그죠? 여기서 사실 오버슈팅 경향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이런 식의 흐름 정도가 자연스러운데, 결국 뭐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갔는데 더 이상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하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쎄한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푹 깼고, 그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줬는데 또 이 추세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이게 추세선이니까. 그렇으면 사실은 이게 종목이었다고 쳐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오버슈팅에 팔던가 아니면 오버슈팅 반등에 팔던가, 그것도 아니면 이제 추세선이 깨졌을 때 팔든지, 그것도 아니면 한번 바닥 찍고 올라왔을 때 이게 되돌림 반등이라거든요. 이거를 되돌림 반등 혹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라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건 지수 차트지만 지수 차트였다고 감안을 했을 때도 종목을 많이 줄이고 현금화를 시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푹 빠졌다가 또 기술적 반등이나 되돌림이 나왔어요. 근데 결국 또 푹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유는 우리 다 알다시피 이렇게 됐죠. 버티는 척 하다가 주르르르르 된 상태예요. 여기도 누가 봐도 맞나? 자, 아까 흐름을 보면 여기가 이제 파란색으로 할걸. 자, 어때요? 이거 아니고 이 정도를 꺼보면, 자, 행보 추세죠. 느낌이 행보. 그럼 여기도 행보 추세의 지지선을 깨졌으면 못 파신 분들은 최종 여기가 매도나 뭐 손절 지점이 되겠죠. 매도나 뭐
손절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왜냐면 상승 추세를 갖다가, 그렇죠, 박스권 행보로 접어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지수나 종목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차이는 그거예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건 나무잖아요, 나무. 근데 지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숲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수가 크게 급격한 흐름이 없을 때는 종목은 뭐 개별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수가 확실한 방향을 잡아버리거나 행보할 때는 그렇고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버리면 종목이 지수를 이렇게 따라가요. 얘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을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한 게, 지수가 이럴 때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종목 자체도 꺾이니까 내 종목 대응이나 그런 것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 박스권 이런 하단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실력이 되시면. 그러면 여기서 매매했다가 또 상단에서 팔았다가 팔고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매매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깨지면서 이런 식의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됐으니까 다시 이걸 어디서 지지 받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제를 그럼 종목에서 한 번만 더 들고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지수인데 지수나 종목이나 뭐 별 차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설명을 해봤고요. 그럼 이 지수를 좀 줄이고, 자, 이평선 역배열하고 떨어진 건가요? 아, 그렇죠. 이평선이 지금 이거잖아요. 네. 자, 이평선 자체가 아직은,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은 뭐 120일 뭐 이런 것까지는 크게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종목은 중요한데, 지수는 뭐냐면 어쨌든 61선 여기 있죠. 21선 여기 있죠. 이게 60, 20. 그러니까 결국은 역배열이 난 거죠. 이렇게 행보할 때는 둘이 비슷하게 있다가 상승할 때는 뭐예요? 보세요. 60이 밑에 있고 어쨌든 20이 이렇게 위에서 놀잖아요. 이때는 정배열이었고, 그쵸? 여기는 역배열이 났죠. 물어보시니까 답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역배열 상태인 게 맞죠.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은 시황 얘기는 아니니까 아까 잠깐 해드렸긴 했는데 이걸 중점으로 할 얘기는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줄이고 종목을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좋을까? 좀 근실했던 종목을 보죠. 그러면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우리 신라젠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작년에 대박난 종목. 자, 지금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신라젠 입장에서 보면. 자, 어때요? 엄청 많이 올라왔고 지금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 느낌인데 지지 받을지도 몰라요. 자, 지우고. 똑같아요. 종목도. 내가 만약에 신라젠을 매매를 했다, 샀다, 운이 좋아서 좋은 정보를 듣던 뭘 하든 샀다, 그죠? 자, 뭐 여기 샀다고 치죠. 그러면 한번 꺼봐요. 신라젠은 약간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몰리는 경향이 있어. 약간 급등한 경향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대형주나 뭐 중소형 실적주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테마주성으로 급등해서 사실 추세선을 되게 오버슈팅이 좀 나온 케이스긴 한데, 왜냐면 대충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긋기가 좀 힘든 게 오버슈팅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보냐면 잠깐만, 이거로 설명하면 되겠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론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추세가 형성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다. 끌 수 있겠죠. 근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죠.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시려나?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여기서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연속을 꺼지냐면 이 친구는 그러니까 급등주에 가까운 흐름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점점점 각도가 가팔라지는 거예요. 점점점점 각도가 가팔라지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매수 매도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이런 지점에 샀다고 쳤을 때 뭐 아무데나 샀다고 쳐요. 뭐 여기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뭐 좀 팔고, 난 욕심이 많이 없어 이러면, 그리고 또 여기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때 왜냐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추세선 바닥에서, 첫 번째 추세선 바닥에서 한번 반등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챙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기준은 뭐겠어요? 이제 추세선이 깨질 때 챙기잖아요. 그래서 또 내려오니까 깨졌어요. 네. 그럼 깨지니까 또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가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또 다음 추세선에서 뭐예요? 챙기려고 하는데 여긴 또 지지를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빠졌다가 추세선에서 모여서 형성을 하니까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를 나온다고 해서 만약에 물린 분들은 이게 탈출 기회가 되긴 하는데, 내가 여기 만약에 챙겼다고 쳐요. 여기 나왔다고 해서 이게 억울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매매하기 좀 그래요. 근데 이거는 물론 짧은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단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오긴 나와요. 이것도 서인 관점에서 어차피 안쪽을 들어가면 이것도 하나의 추세니까. 무슨 말이냐면, 짧게 봤을 때는 이것도 추세잖아요. 그죠? 이건 좀 그렇다. 짧게 봤을 때는 내가 어떤 기준을 잡고 매매하냐에 달린 거지. 짧게 봤다고 쳐요.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추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방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내려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타점 자체가 짧게 봤다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짧게 봤을 때 여기서 내가 샀을 때 그러면 내가 끄은 추세가 깨지면 난 여기 최종 매도를 한다, 이런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익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샀으면 수익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봐도 추세가 형성될 수 있고, 이렇게 짧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크게 보면 어때요? 크게 보면 결국은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면, 자,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쨌든 바닥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 바닥 자체를 껐을 때 유지한 선을 이탈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추세 매매를 할 때, 추세 채널을 그으실 때 봉으로만 하시는데 보조지표를 참조하는 게 있나요? 원래 매매 이제 기준 같은 거를 잡을 때는 다른 뭐 시황도 그렇고 뭐 거래량도 그렇고 수급의 흐름도 그렇고, 물론 보면 더 많이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더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죠. 지금은 추세선만 설명을 드린다고 이제 차트만으로 선을 그으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큰 흐름상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지. 당연히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어서 일단 초보들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따로 보조지표를 딱히 보지는 않는데요. 그런 거는 보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게 수급이 들어오는 수급주라면, 외인 기관들이 뭐 많이 산 주식이면, 예를 들면 이런 외인들 기관들이 뭐 많이 사다가
얘들이 많이 갑자기 이렇게 팔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걸 참고하죠. 네. 여기도 보면 이걸 약간만 봐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는 흐름이 보였는데 여기서 팔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느낌이 약간 여기 깨지니까 그런 것도 참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추세가 깨졌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탈출해야 될 마지막 그런 위치가 되겠죠. 이런 구간이. 그리고 그 뒤로는 예상대로 떨어졌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하방 추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큰 관점에서 보면 여기도 중요한 지지 라인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반등이 그 이 지지 라인대에서 나왔고요.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바닥이 될지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지수가 만약에 더 빠진다면 지수에 따라서 여기서 뭐 횡보한 척 하다가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사실 얘는 추세선을 설명하기 조금 부적당하긴 했어요. 워낙 인기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약간 종목 자체가 오버슈팅의 경향이 있어서 조금 정상적인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조금 건실한 뭐 삼성전기 같은 거. 삼성전기 되게 종목 좋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더 그 이익이 늘어날 건덕지가 있대요. 기본적으로 얘는 어때요? 추세선이 편하죠. 느낌이. 한번 꺼볼까요? 뭐 이렇게 껐다고 치고 뭐니까 자 조정이 가능하니까 꺼볼게요. 자, 첫 번째 대충 끌 수 있는 선은 이런 식으로 끌 수 있겠죠. 근데 상승 추세일 때는 제가 그랬죠. 하단이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하단을 잘 꺼볼게요. 자, 그러면 오히려 상단 추세선은 지워버리고 하단을 봅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거의 2017년 초반부터인데 그렇죠. 사실 이 종목은 제가 특징주를 예전에 받고 얘기 드렸던 거는 거의 언제였더라? 이때 얘기를 들었어요. 이때 발견을 해가지고 2월달 여기구나. 1월달이니까 2월 대상 여기구나. 네. 이게 아니고 거의 뭐 기관들이나 엄청 사는 걸 보고 예전에 주위 지인들한테 많이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이것도 뭘까요? 잘 보면 이 전까지는 추세가 횡보에 가까웠어요. 이전까지는 추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락하다가 약간 횡보에 가까운 추세였어요. 이때까지는. 자,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껐다가 거의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앞쪽은 다시 봐야 되고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이고 여기는 약간 하방형 그거였어요. 자, 여기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끌 수 있고 여기도 뭐 이렇게 끌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세기형으로 집중되는 모양이었는데 그럼 결국 뭐냐면 이것도 추세선이잖아요. 그럼 내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이런 추세선을 돌파하는 타점 그리고 이런 추세선을 돌파하는 타점을 내 매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 돌파한 타점 이런 데나 이런 데가 되겠죠. 저는 이걸 볼 때 이제 더 많은 수급이나 이런 흐름 참고해서 봤지만 만약에 추세선 밖에 난 모르겠다. 그래도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세 형성되거나 새로 바뀌면 타는 거고 아니면 이탈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흐름으로 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샀다고 치면 만약에 이런 중기 투자가 얘는 가능했겠죠. 중기 투자가 가능했고 그리고 추세선이 계속 이제 조금씩 바뀌겠죠. 저점들을 보면서 저점 형성됐으니까 이런 정도의 형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급등이 나왔으니까 어찌됐든 흐름 자체가
이게 재밌는 게 거의 할 때가 되면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요. 오버슈팅이.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데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못 가는 흐름이 나오면 마저 챙기든지, 마지막으로 이런 추세선이 깨지면 챙기든지, 챙길 기회 되게 많이 주지 않나요? 그 밑에 추세선마저 이제 보다가, 근데 운 좋게 추세선에선 반등이 나와주면, 그럼 또 반등이 나왔을 때 마저 챙기든지, 결국 매도할 게 추세선만으로 기준을 세워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 뒤에는 이제 횡보하는 흐름이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되겠죠, 대충. 이렇게. 얘는 종목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긴 기간을 횡보했긴 했는데, 횡보 이탈하게 나왔고, 이때는 내가 굳이 매매하려면 이렇게 할 수는 있고, 이런 구간에 사서, 횡보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뭐 이런 구간에 사서 이런 구간에 파는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걸 깨지면 안 하다가, 자 이제 그러면 또 뭐 이런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잖아요. 위로 상승 추세가 다시 형성이 되면 또 매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이 되면. 왜냐면 추세 자체가 다시 아까 뭐라 그랬죠? 매수 매도의 타점은 추세가 변환될 때 잡는 거니까. 매수 매도의 타점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뭐니? 고장 났나? 모르겠어요. 이상하네. 하여튼 자, 매수 매도의 타점은 추세가 전환될 그런 지점, 이거를 전문용어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 변곡점이 결국은 매수 매도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다시 횡보하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 변곡점이 다시 재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흐름이 나오다가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변곡점이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오늘 추세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매수 매도 추세선을 이용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네요. 결국 공부하기에 달리긴 했는데, 네.